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홋카이도는 섬나라 중에서도 섬이죠. 옛날에 풍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명당혈이 없다. 그래서 모두 화장을 해서 없애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제 스승님이신 지창용 박사께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지창용 박사신데요. 1993년 5월 제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역학 표지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하와이에서 세계 역학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세계 역학 대회 회장을 맡으셨었죠. 그때 그 하와이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창용 박사는 1922년부터 1999년까지 사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은 섬나라라서 명당혈이 없기 때문에 모두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왜 일본이라고 명당혈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일본 홋카이도 풍수를 몇 군데 측정한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본 홋카이도입니다. 섬이죠. 이렇게 이게 일본 지도고요. 일본의 가장 북단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이죠. 일본의 크기는요 37만 7,975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북해도 이 홋카이도는 8만 3,424.22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 국토의 22%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22만 3,646 평방킬로미터죠. 그러니까 홋카이도는 한반도의 37.3%에 달하는 땅이고요. 우리 남한이 10만 266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83.2%에 해당하는 아주 큰 섬이죠. 신천세 공항이라고요. 치토세 공항이라고 여기를 내리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일본 홋카이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 오후인데요. 이쪽 풍경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야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동야호라고 그러는데요. 화산 분화구에 물이 고인 겁니다. 주변에 영하 한 20여 도 돼서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이 호수는 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산 호수고, 그리고 밑에서 여기저기서 온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얼지를 않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둘레가 43km고요. 우리 백두산 천지 둘레가 14.4km니까요. 도야호는 그보다 한 3배 정도 큰 그런 호수가 되겠죠. 물론 우리 백두산처럼 이런 기세는 주변에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땐 한겨울이기 때문에 이런 경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야후에서 내려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야호가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호수는 아닙니다. 그보다 북쪽에 있는 역시 화산 호수인데요. 굿사로호 큰 호수가 있습니다. 둘레가 무려 57km에 달하는 큰 호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호수도 가운데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진 섬이 있다는 겁니다. 섬이 없는 것보다는 섬이 있는 편이 훨씬 낭만적이죠. 섬이 이렇게 있는데요. 섬 왼쪽 끝쪽에 이렇게 만년설이 덮인 산이 하나 보입니다. 이 산 이름이 요테이산이라고 그래서 한자로는 양제산입니다. 양
발굽제자입니다. 양의 발굽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높이가 1898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은 2750m죠.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서 측정한 거로는 2744m. 북한 흥남 앞바다에서 측정하면은 2750m가 되는 산이죠. 그보다는 낮고 대략 우리나라 한라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항상. 홋카이도 사람들이 작은 후지산이라고 할 만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산이죠. 큰 산이죠. 주변이 화산재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하다고 합니다. 이 도야오 호수는 이렇게 화산 분화구에 물이 채워져 있고 산 정상이었던 곳에는 이렇게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우수산이라고 그래서 2000년도에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 일대가 모두 화산재로 덮였던 활화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기를 내뿜고 있고 한쪽에서는 화구가 아직도 타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바로 이 우수산 밑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 호텔 로비에서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본 호수 풍경입니다. 눈이 이렇게 하얗게 왔지만 호수는 얼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 보시면 청동오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호텔입니다. 여기 우수산입니다. 한자로는 유주산인데요. 이 우수산에서 좌우로 산을 거느리고 있고 뚝 떨어져서 층을 이루고 다시 뚝 떨어져서 박환이 돼서 쭉 내려와서 여기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호텔의 온천인데요. 여기는 야외 온천입니다. 밖에는 영하 20도인데 뜨거운 물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최초로 세웠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카메라를 못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찍질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바라본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섬이죠. 이쪽에 뾰족하게 목성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토성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죠. 구글 어스를 캡처한 겁니다. 이쪽이 목성으로 떨어지고요. 여기가 큰 토성으로 떨어진 그런 섬입니다. 요 앞에도 작은 토성이 있지요. 이 뒤에 큰 토성이 있고 앞에 역시 독립된 작은 섬입니다만 또 토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면은 지금 사진 찍은 곳에서부터 우측으로 약 200m 가면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변은 이렇게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만약 이 호수에 물이 없어서 저 바닥에 건물을 졌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천옥이라고 그래서 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물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이 있으면 천옥이 아니지요. 이 자리는 이 우수산에서 내려온 맥이 층층이 내려와서 이쪽에 맺힙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두 개의 토성을 향으로 하고 있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누군가 그 옛날 이 자리를 잡은 사람은 풍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오래됐고 또 가장 번창하고 있는 데인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 앞에 산이 예사롭지 않죠. 이렇게 되어 있고 둘러싼 가운데 저 가운데 토성이 금식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건물은 아마도 일본에서 대단한 풍수가가 옛날에 자리를 선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당판정 관련자 신명 쪽으로 오가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예, 바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직선으로 혈이 내려와서 건너편 토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하입니다. 지하의 온천장입니다. 수파 풍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대단하지요. 정말 뛰어난 자리입니다. 그 우수산의 뒤편입니다. 뒤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는 화산 연기가 펄펄 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동영상에 사슴이 4마리가 앞에 어미가 쓰고 맨 뒤에 순놈이 쓰고 그리고 새끼들이 중간에 서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는 곳은 소화신산이라고 그래서 화산입니다. 여기도 화산 연기가 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가 보리밭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각변동으로 산이 솟아서 400m 산이 솟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로 갔더니 온천인데요. 알미늄이 계속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이렇게 파랗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곳은 수만 년 동안 저 위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땅 밑으로 걸러져서 나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네랄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좀 받아서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A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미영정이라고 한자로 씁니다만 우리가 미국 가서 보면 아주 광활한 대지를 보게 되죠. 또 중국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중국에는 그냥 놔두질 않고 요리저리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꾸며 놓죠. 이렇게 광활한 대지를 그대로 놔두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BA라고 하는 데는 갔더니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요. 전체가 눈이고 아주 멀리 산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전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옛날 정주영 회장님이 쓰셨던 책 중에 이북에서 소판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내려오다가 개마고원에 올라갔는데 그 눈 쌓였던 그 광활한 전경을 잊을 수가 없다고 쓰셨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만큼 아주 광활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산에 마치 곰하고 똑같은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근처 곰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겨울에 곰이 먹을 게 없으면 와서 집 문을 두드린답니다.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곰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해도, 홋카이도 신궁입니다. 일본에는 신사가 있고 신궁이 있죠. 신사는 일반인들, 뭐 장군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모시는 신사고요. 신궁하면 옛날 일본 천황을 모시는 곳은 신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홋카이도 신궁 제일 큰데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이 앞에 도레이가 있고요. 이 나무들은 옛날 일본 천황이 와서 심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궁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혹시 혈이 있나 하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척 강한 걸 알 수가 있죠. 삿포로 시내 호텔에 묵었는데요. 여기도 역시 화산입니다. 산이 이렇게 쭉 내려온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쪽 주봉에서부터 혈이 내려와서 마주보고 있는 이쪽에 주로 큰 건물들이 쭉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도시를 건설할 때,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지은 분들 풍수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는 완전히 설국입니다. 지금도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고요.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